예, 반갑습니다. 이제 이 마스크는 벗고 할게요. 제가 요번에 이제 안전한 부자 되는 과정 4기 수업이고요. 제가 안내해 드릴 건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나는 전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은 어떠한 제약들보다 공부를 하면 효과가 금방 나오는 곳입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 살려고잖아요. 근데 공부한다고 잘 살지 않는다는 거를 한 이 정도 살면 어느 정도 깨닫게 되는데 그거를 깰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후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한 수업당 제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취득했고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고 보유하면서 이익이 나는 것들에 대한 과정들을 안내하는 수업 시간이고요. 그때 부동산의 그 경매라는 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현재 청약을 제외한 아파트 청약을 제외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매가 내가 꼭 원하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나마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실현 수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할 것들과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진행해 드릴게요. 우선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을 모르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본인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자산에 형성하는 부분이 부동산은 어느 정도, 주식은 어느 정도, 현금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는 거는 내가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주식만 갖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현금만 갖고 있으면 어리석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내가 보통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짜기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치를 쭉 분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현재 보유 그리고 대략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금액이나 시세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세를 부동산 시세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요. 국가에서 보면 개별 공시지가라고 나오고 1년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죠. 그걸 가지고 나의 자산을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식이나 이런 거는 저는 주식은 안 하는 것도 무방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했다고 하면 주식을 한 번 한 사람이 끊는 사람이 있나요? 전 못 봤거든요. 저도 못 끊고. 저도 좀 주식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못 끊어. 그러니까 저도 좀 끊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과 현금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가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본인들이 짜 보셔야 이후에 대한 이제 파악이 돼서 투자가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제가 한 과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해드릴 수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얘기하는 게 본인이 이런 것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내가 나의 파악을 하는 게 경제적인 파악을 하는 게 본인이 노름이나 그러니까 부동산의 노름이라는 게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노름처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성향 파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해보시라고. 이게 수업이고요. 이게 숙제고요. 이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프라이빗하잖아요. 이거 괜히 저한테 하면 제가 그거를 보고 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제 거와 비교해가면서. 하지만 저한테 제출하고 저는 담거나 보관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제출해달라고는 안 해요. 대신에 갖고 있었던 걸 한번 펼쳐봐서 난 이렇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첨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 거와 비교해서. 그리고 현금은 보유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식이 작년에 기억하세요?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주식 얼마큼 떨어졌을 때? 그때 뭐가 있어야 주식을 살 수 있죠? 네,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금 보유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주식과 현금 보유를 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만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은 사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되게 헤매요. 막 10억짜리 8억에 팔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심한 반면에 이익은 부동산보다 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현금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주식이 많이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살 수 있으려고 하면요, 어떤 거를 전제로 깔고 가야 되냐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투자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락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 폭락한다. 사실 그분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 국가가 망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는 데 베팅을 하게 되면 다 폭락합니다. 부동산도 폭락하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우리가 이제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부동산이 떨어진 해가 있어요. 처음으로 기억하는 거 보시면 IMF 때일 거고요. 리먼 때이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그거보다 더 있긴 하지만 이때 부동산이 떨어져봤자 10여%였거든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팅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진 않는데 계단식으로 차츰차츰 성장을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다 오르나요? 안 그렇죠. 내가 산 거는 덜 올라. 남이 산 게 더 많이 오르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부동산에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내가 10억에 샀는데 내가 한 11억쯤 돼서 팔았어. 예를 든 거예요. 10% 정도. 한 3, 4년 됐다가 11억에 팔았는데 내가 팔고 나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전보다. 왜냐하면 내가 내놓은 시점에 내가 거래되는 시점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를 때 팔고 팔고 나면 내 부동산이 오르는 거예요. 항상 그 과정이 걸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다 손해보는 거 팔진 않지만 부동산을 내가 판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계단식인데 내가 팔려고 물건을 내놨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선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물건이 팔리면 그 다음부터 거래사례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부동산이라 내가 팔았을 때가 오르기 직전이 내가 팔고 나서 오르게 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식도 같은 시장 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해요. 그래서 현금 보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하면서 꼭 투자할 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제 자료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할 때 참여 시 준비사항 좀 말씀드리면 배운 것을 복습해서 꼭 이메일로 주셔야 돼요. 공부하고 나서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똥입니다. 공부하고 똥이에요, 똥. 원래 공부를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복이 오고요. 공부를 잘못하면 독이 되고요. 공부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똥이야, 똥. 네,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안 하시고 숙제를 제출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화를 드려요. 숙제를 한 거 가지고. 그러면 피드백을 한 번 더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동영상으로도 아까 제가 이제 카페에 초대하는 멘트가 있었을 거예요. 하게 되면 그쪽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거를 승인해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오늘 하게 되면 바로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부족한 것들은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게 계산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수업을 들으시죠? 돈 벌려고죠. 근데 부동산의 수익률도 계산을 못하면서 몇 퍼센트 수익률도 나오는지 모르면서 어디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 수익률 계산기 사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제가 부동산 전반적인 거를 안내해 드리지만 경매가 사는 거의 방법에 삼성전자 이번에 막 예를 들어서 내주는 삼성전자 저는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날벼락이 나가지고 5년이 아니라 10년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출을 많이 끼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못 견딘다니까. 나도 내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출 받는 습관은 그닥 좋진 않지만 내가 사용하는 재화의 뭐 한 30% 이내에는 대출을 받게 되면 다른 거에 또 투자할 여력이 생기니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